좋은 향기. 스멜. 안녕하세요. 오늘의 셀럽을 알려주는 남자 올맨입니다. 제가 커피 한잔 하느라고 인사하는 걸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커피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드세요?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그리고 저녁 때 한 잔, 서너 잔 정도를 마시곤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 커피 진짜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간 먹는 커피가 1인당 353잔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커피 애호가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셀럽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타벅스 제국을 만든 남자 하워드 슐츠입니다. 지금 스타벅스 CEO는 하워드가 아닌 케빈 존슨이지만, 스타벅스를 세계 최고 커피 프랜차이즈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하워드입니다. 스타벅스의 역사를 논할 때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될 인물인데요. 오늘은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 그의 경영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하워드는 미식축구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운동이라는 재능 덕에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기에 출전할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후보 선수 신세를 면하지 못했죠. 하워드는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 운동을 그만두고 회사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첫 직장은 복사기로 유명한 제록스였는데요. 3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스웨덴의 생필품 회사로 이직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 덕에 미국 내 판매 총 책임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당시 하워드가 일한 회사의 주력 제품은 드립커피 메이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애틀에 있는 작은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커피 메이커를 대량으로 주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워드는 의아해했습니다. 이 지들이 커피를 팔면 얼마나 판다고 이렇게 많이 주문했대? 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고객이기도 하고 뭔가 특별할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직접 시애틀로 건너간 하워드 슐츠. 커피 프랜차이즈니 뭐 커피 맛도 한번 봤겠죠? 근데 웬걸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야. 이때 하워드가 방문한 곳이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흔히들 하워드가 직접 스타벅스를 설립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창업주는 다른 사람이고, 하워드는 스타벅스를 인수해서 성공시킨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충격을 받은 하워드는 이 맛있는 커피를 혼자 마시기에는 너무 아깝다 생각을 했습니다.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녔던 그는 비즈니스 아이디어까지 떠올려 스타벅스 창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는 커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시게 해주자. 이 말은 스타벅스를 더욱 크게 키우자는 의미였는데요. 창업자들도 하워드 생각에 동의했고, 이를 계기로 하워드는 스타벅스의 마케팅 이사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타벅스는 커피 원두만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직접 커피를 만들어 팔지는 않았는데요.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에 들여놓을 커피 메이커를 구하려 이탈리아에 갔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거리마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카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때만 해도 미국의 카페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는 커피의 본고장인 만큼 카페에 모여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하며 쉬어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워드는 이런 새로운 문화를 보고 미국에도 들여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대도시가 아닌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쉴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도 고급 커피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워드는 스타벅스에서 원두뿐만 아니라 커피도 함께 판매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스타벅스의 창업주들은 하워드의 의견에 반대했어요. 결국 하워드는 니들이 안 하면 나라도 하겠다, 스타벅스를 나와서 일 지원할래라는 커피 프랜차이즈를 창업합니다. 이때 하워드는 이탈리아에서 본 카페 분위기를 내기 위해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도 세팅하고, 또 오페라 음악을 틀어놓으며 자신의 카페 일 지원할래를 키워나가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스타벅스 창업주들이 다른 커피 사업에 집중하고자 스타벅스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던 하워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인수하는데요. 이후 하워드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6개의 일 지원할래 매장 이름을 스타벅스로 변경하고 커피와 공간을 함께 파는 사업에 집중합니다. 그 덕에 스타벅스는 시애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1992년
스타벅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킨 후에는 미국 전역으로 매장을 늘리고 1996년부터는 해외 진출까지 성사시킵니다. 일본 도쿄에 해외 첫 매장을 오픈하고 아시아, 영국, 남아메리카 커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공략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999년 이대 앞에 1호점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말 기준 현재 전국에 1200여 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들어오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입니다. 그는 미국 유학 도중 스타벅스 매장을 처음 경험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아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매장을 확장해 나간 스타벅스, 현재 매장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 75개국에 약 28,00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이러한 성장에는 동일한 커피 품질, 기존의 동네 카페와 대비되는 세련된 매장, 초록색 로고로 대표되는 브랜드의 정체성 등이 있는데요. 하워드는 스타벅스를 성공시킨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와 함께 경험과 공간을 파는 것이 주요했다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를 성공시킨 하워드 슐츠는 2000년 스타벅스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좀 지치기도 하고 본인의 열정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하워드가 물러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스타벅스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2000년대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웰빙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입는 거나 먹는 것, 모든 것에 몸에 좋은 웰빙 제품만 찾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정크푸드를 멀리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패스트푸드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서 맥도날드는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이다 보니 웰빙으로 인한 타격이 어마어마했는데요. 돌파구를 찾기 위해 택한 것이 바로 커피였습니다. 맥도날드 커피는 스타벅스 가격보다 저렴한 데다 맛도 괜찮았어요. 또 다른 패스트푸드점들이 맥도날드를 따라 커피를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스타벅스의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특히 하워드가 물러난 이후 영입된 새로운 스타벅스 CEO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장 수를 늘린 게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몸집 늘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스타벅스가 가진 고유의 장점이나 고유의 커피 맛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결국 스타벅스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망해가는 스타벅스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하워드 슐츠는 다시 CEO로 복귀하는데요. 스타벅스의 본질을 되찾는 데 집중한 하워드는 수백 개에 달하는 매장을 폐점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스타벅스 매장 관리자들을 모아 교육을 진행한 것인데요. 스타벅스에서 가장 중요한 커피 맛,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점점 나아지다 보니 차차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스타벅스의 주가는 80배가량 뛰었으며 전 세계의 매장은 무려 40%나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위기에 빠진 스타벅스를 구출한 하워드 슐츠, 그에겐 특별한 경영 전략이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를 100% 직영점 체제로 운영했다는 겁니다. 사실 본사의 입장에서는 직영점보다는 가맹점을 늘리는 게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신규 가맹점을 오픈할 때마다 가맹비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령 장사가 잘 되지 않더라도 손해는 점주 몫이지 본사는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직영점은 장사가 잘 안되면 본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직영점보다는 가맹점을 늘리는 게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워드가 100% 직영체제만을 고수한 것은 수익성보다는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커피와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스타벅스가 세계 커피 프랜차이즈 1위가 될 수 있었던 건데요. 스타벅스를 최정상의 자리로 올려놓은 하워드 슐츠는 2017년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CEO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스타벅스 하면 하워드 슐츠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하워드 슐츠는 작은 원두 판매점이었던 스타벅스를 인수해 전 세계적인 커피 체인으로 키워냈습니다. 이러한 성공 스토리에 비해 하워드 슐츠의 어린 시절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생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한 하워드의 아버지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고 심지어 아들에게 돈을 빌려오라며 독촉했는데요. 하워드는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아버지가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직장을 자신이 직접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스타벅스 직원들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주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얻는 법, 불평만 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은 하워드 슐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좋은 교훈을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셀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